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강 수업으로서 취득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세 총론으로서 기본 용어라든가 우리가 조세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세에는 대표적으로 사고 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것 같으면 취득세를 내게 돼 있죠. 이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를 합쳐가지고 통합된 취득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 재산을, 이 과세 대상 재산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죠.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여기서 사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주의 과세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사실이 포착이 되면 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하여 도,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결국 부과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도, 특별시, 광역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세라고 해서 도청이 갖다 내고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세도 징수를 위임을 시켰습니다. 시군구에다 위임을 시켜서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군구에 갖다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제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부과권자가 누구냐? 도,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권자다. 그렇지만 징수의 위임은 시군구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이다. 조세 수입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두루두루 살림살이 쓰는 그러한 보통세이고, 물세이다.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우리가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때리는 그러한 세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과표를 정할 때 가액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동산을 1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과표를 잡는 것이지 뭐 건물 한 동이라든가 뭐 토지 몇 제곱미터라든가 이걸로 과표를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퍼센트로 쓰는 비례세율인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표준세율을 쓰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든가 사치성 재산이라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비례세율이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취득세는 우리가 기본세율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탄력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주의 과세한다.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세법은 등기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사실을 놓고 세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기된 것만 과세한다면은 뭐 미등기 전매하고 만약에 몰래 팔아버렸다. 그럼 취득세를 안 내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은, 포착이 되면은 중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때는 80%를 물게 되죠. 그래서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 과세한다. 요 실질주의 과세 세법에 꼭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으로서 등기를 했던 안 했던 각각 다 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니까 가산세 있습니다. 가산세 있고, 그 다음에 안 하면은 고지서 발부하겠죠. 가산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물건이 있습니다. 이 과세 물건을 다른 말로 과세 객체다 또는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대상을, 자, 여기에는 취득자가 있겠죠. 취득자가 있습니다. 취득자가 있고 이 취득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취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세를 소위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유통세다. 유통세라는 말은 요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거를 행위세라고 합니다. 행위세. 행위세란 말은 이건 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 겁니다.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행위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질주의 과세한다. 요거 잊지 마셔야죠. 실질주의 과세를 하고 있다. 실질주의가 뭐라고 했죠? 등기 의무에 관계없다. 등기 의무에 관계없이, 그거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취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기를 했어도 과세를 하고 등기를 안 했어도 과세를 하고 어쨌든 납세 의무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 중에서 앞에 설명한 이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유통세이며 그 다음에 행위세이고 그 다음에 실질주의 과세를 하고 있다.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그 세금을 우리는 취득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세 대상이 뭐가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2절에 과세 대상 나옵니다. 과세 대상. 자, 저는 이 과세 대상을 종류는 일단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나옵니다. 부동산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임목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장비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광어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회원권. 자, 제가 여기는 앞자리에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자만 땄습니다. 우리는 앞에 자만 따면은 부입, 그 다음에 차기, 선항, 광어, 회다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과세 대상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열거해놓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부입, 차기, 선항, 광어, 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작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것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이 나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이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의 결정은 용도는 어떻게 쓰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상 등재 사실과 사실상 내용이 다르다면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자, 용도도 사실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우리가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대지로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사무실로 쓰는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 주택으로서 용도를 보겠다. 그런 말이죠. 사실상 용도에 의한다. 동일한 토지와 건축물에 2개 이상 용도가 있을 때는 각각의 용도에 의한다. 이 말은 우리가 건축물을 취득합니다. 취득을 했는데 밑에는 일반 건축물이고 예를 들어서 꼭대기층은 고급 오락장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세율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은 고급 오락장용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각각의 용도로 보겠다. 그래서 한 건물에 사치성과 일반 건축물이 있으면 일반 용도가 있으면 사치성은 사치성으로 일반 용도는 일반 용도로서 각각의 용도로서 세율을 달리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이라면 이거부터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적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적법상의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 과손, 목장용지에서 그 토지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로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전부 다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등재가 됐던 등기가 됐던 안 됐던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토지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적법상의 토지로서 모든 토지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 건축물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독립된 시설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눈다면 제일 먼저서는 이걸 이렇게 분류합니다. 건물과 그 다음에 독립된 시설물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까지 부착을 하면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 자 나와 있는 내용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고 지붕과 그 다음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거, 기둥이 있다면은 이거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다면 다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부수되는 시설물이 나오면 어떨 거냐. 부수되는 시설물도 부착 시에는 과세하겠다. 부수되는 시설물. 그럼 부수되는 시설물은 부착이 됐을 때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착이 됐을 때만 과세하겠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건물을 한번 지어보면 될 겁니다. 건물을 짓는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되면은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죠. 그럼 건물을 지면은 이 안에 우리는 뭐를 설치하죠? 엘리베이터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부수되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과세할 때 이 순수한 콘크리트 구조물만 과세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도 다 취득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그 가격을 갖다가 취득세를 갖다 과세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자라고 하고 취득을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부수되는 시설물을 취득을 하면서 시군구에다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취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 부수되는 시설물은 이와 같이 부착이 돼서 종물에 귀속이 됐을 때만 과세해요.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달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와 같이 건축물에 부착을 할 때 이때 과세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건물을 사면은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이 이거 다 포함해서 사기 때문에 그냥 건물에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부착을 시킨다면은 취득세의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시설물, 부착이 됐을 때 그때는 같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을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뒷장에 보면은
부수되는 시설물이 어떤 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건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보면은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독립적일 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착이 안 되면 과세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이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발전시설인데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자가발전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보일러, 욕탕 보일러. 그 다음에 중앙조절식 에어컨 해갖고 중앙집중식입니다. 7560kcal 이상. 그 다음에 부착된 금고. 은행에 가면은 금고 부착하죠. 그러면 그 금고를 부착하면은 그것도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의 교환시설, 배전 변전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그래서 자동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도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게 부수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부수되는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신고하고 취득세를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수되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착이 됐을 때만 과세입니다. 부착이 안 된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립된 시설물 보겠습니다. 독립된 시설물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물은 독립된 시설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물에 부착이 된 경우에도 개별적인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독립된 시설물은 부착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건물과 분리가 돼서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나 한번 뒷장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전망대, 오개스탠드, 유원지의 오락시설. 여러분들 풀장이나 스케이트장이 노천에 있습니다. 이게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왜?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아닙니다. 지붕이 없고 뭐 기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전망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오개스탠드, 노천극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원지에 가면은 오락시설, 오락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말이라든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놀이기구와 어떤 재산으로서 수익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독립된 시설물로서 그 기구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이로, 저장조. 여러분들 수조는 물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다 보면 큰 탱크로리, 저유조는 기름탱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한 탱크로리들이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사이로, 곡물 저장 탱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크시설, 처반시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크시설은 관문시설이에요. 우리가 서해안 같은 게 경우에는 조수 관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물이 빠져나가면 쓰러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거로 도크시설, 관문시설을 해놓습니다. 그런 시설 설치도 다 과세하고 조선대, 배를 만드는 설치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세하겠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독립된 시설물을 과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급배수 시설, 송수관, 배수시설, 복개설비. 여러분들 뭐 정유회사 이렇게 땅속에 매설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복개설비, 배수시설, 덮어놓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과세하겠다.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소에 가면 주유시설로 겉에 나와 있는 비품 말고 땅속에 시설되는 것들 다 과세하고 그 다음에 송전 철탑, 우리가 한전 같은 데 송전 철탑이 있습니다. 20만 볼트 미만은 제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유사한 시설로 잔교, 잔교라는 게 구름다리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또는 철골식 조립주차장 또는 방송중계탑, 무선 통신 기지국 시설물. 여러분들 이런 기지국 시설물, 철탑 이런 게 다 독자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립된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물은 아닌데
건물은 아닌데 독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능이 있다. 독립적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에요.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독립된 시설물은 부수되는 시설물하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시설물은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서 건물 안에 부착이 안 되고 바깥에 따로 이렇게 설치가 우리가 옥에 설치가 됐다고 해도 과세고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세고 무조건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수되는 시설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부수되는 시설물은 쉽게 말해서 부속품이에요. 부속품은 어차피 주물에 귀속이 돼서 같이 연결이 됐을 때만 과세고 독립된 시설물은 연결이 되나 안 되나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무조건 다 독립된 시설물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독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레저시설, 또 도관시설, 그 다음에 뭐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뭐 조립식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요.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눈다. 순수한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을 각각 다 과세하고 있다. 이때 독립된 시설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산세에 가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중에서 이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이 구분이 돼서 과세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은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나오는 이제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 하고 종류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인목이 나옵니다. 인목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자, 우리가 일단 우리 보면은 생립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립된 나무고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명인 방법이나 인목 등기를 해서 별도로 매매를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야를 팔면서 그냥 뭐 임야에 하나 종물로서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나무가 금강송이라든가 특수한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별도로 그 나무를 갖다가 수목의 집단을 판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인목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인 방법이나 인목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과수, 과실나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목, 서 있는 생립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벌채된 거 안 되고요. 묘목 안 되고 정원수 안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 파는 거 안 됩니다.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와 별도로 분리해서 명인 방법을 표시했거나 아니면 인목 등기를 해서 나무를 별도로 매매를 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차량. 차량도 과세입니다.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비. 여러분들 포크레인, 지게차, 뭐 이런 광업용 굴착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박, 모든 배. 항공기 그럼 뭐예요? 유인항공기. 예,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비행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뭐 항공기 중개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종류만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항공기 여기 나오는 4개의 항목은 원시 취득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출고가 될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느 때 과세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바로 뭐예요? 승계 취득할 때 이때 과세를 한다. 그럼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이 있습니다. 광어권,
우리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어업권은 어획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어업권. 그러면 이와 같이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도 마찬가지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갖다가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하는 것은 여기 추론에 의한 취득이라 그러는데 추론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회원권이 나옵니다. 회원권. 자, 여러분들 회원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회원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우리가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시설 안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존재하는 그러한 운영센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옛날엔 요트 회원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회원권인데 소멸성이 있는 회원권이 아니라 영구 회원권들이죠. 이런 것들. 소유권이 내재된 이러한 회원권들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제 회원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무슨 세이다? 지방세이다. 도,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해서 그들이 갖다가 보통세로 살림살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살림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세수의 수입으로 살림살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취득세가 도세이면서 또 특별시, 광역시의 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취득세를 걷어갖고 살림살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러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고납부를 하는 그러한 세금이다. 취득일로부터 며칠까지? 6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득을 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어렵게 공부하시지 말고 취득세의 개념과 과세 대상이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도,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부과권자의 세금이다. 그러나 징수는 위임이 시군구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라는 게 세율 자체가 과거의 세율과 현재 개정된 세율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따로따로 하니까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자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을 해서 합친 세율로서 지금은 표준세율을 정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세율 구조를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납세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취득세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무엇을 과세하는가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과 납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